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6% 상승 마감이 됐고, 자, 종가 캔들 마감 자체도 금요일날 음봉 캔들을 다 먹어주는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로봇 전체 섹터의 흐름이 좋았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질 것 같고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 일단 로봇주가 뭐가 생겼죠? 일정이 생겼습니다. 일정이 총 3가지가 생겼어요. 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각각 일정에 맞춰서 과연 우리 로봇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결국 우리 원익홀딩스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갑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게 됐는데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요,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자, 오랜만에 요거를 외치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자, 매도 금지라고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가 나왔어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매도 금지하자. 자, 댓글창에 뭐라고요?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가장 단기적으로 다가온 일정이 있죠. 요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요거죠. CES라는 일정이 생겼습니다. 요거 내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행사죠.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참가하는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모두 참가하죠.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우리나라 빅테크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모두 참석을 하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빅테크 협업회 휴머노이드 지능 로봇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을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뭔가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LG전자도 이동형 AI 홈허브를 좀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피지컬 AI를 개발하고 있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장 핫한 현대차,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있죠. 칵테일 제조 로봇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요게 중요하죠.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모두 다 CES를 참석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일정이 생겼다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업만 참석하는 게 아니죠. 자, 엔비디아도 당연히 참석을 할 거고요. 또 뭐가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일정이 언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냥 네이버에서 CES 2026년 일정을 검색하시면 되죠. 자,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CES26이 자 1월 6일에서 9일,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최근 로봇주의 흐름이 당연히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 관련된 영향으로 반등이 나온 것도 있는데, 플러스 이 CES에 대한 일정이 같이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바로 돌파를 해줄 수도 있지만, 돌파하는 척 하면서 여기서 횡보 후에 돌파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자, 원래대로라면 제가 사실 원익홀딩스 일부 좀 매도를 좀 해보자라는 부분을 언급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매도를 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다. 쌍봉 형태의 반등이 나오거나 헤드앤숄더 패턴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구간에서 모두 다 엑시트가 안 됐다,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쌍봉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갑자기 요게 나와버렸어요. 지원 사격에 나선 트럼프, 결국은 로봇에 미국도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거 하는 이유는 중국 견제예요. 중국의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11월 달에 중국에서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진짜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런 로봇을 만들 정도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행정명령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주 역시도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현대차조차도 이제는 로봇 기업으로 좀 변모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관련된 자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 애들도 여기에 모두 다 엮여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AI가 발전할수록 결국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실제로 검색 순위 상위에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보이시죠? 자, SPG라든지 클로봇, SP 시스템, 그리고 사실 에코프로가 2차 전지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2차 전지 오르는 이유 뭐죠? 자, 데이터 센터에 ESS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 플러스 결국 로봇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필요하죠.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단순하게 이 전기차에만 들어가던 그런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하고요. 로봇에도 필요한 2차 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매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뭐죠? 리튬이죠, 리튬. 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지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역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로봇주 주주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다시 한번 흐름들이 개인의 매도세가 생겨나면서 연기금이 오랜만에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금융투자에서도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금융투자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는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투자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이 누구죠? 직원들 중에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죠. 이들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직원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럼 뭐를 하죠? 단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타 성향도 있는 기간이라서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다르죠. 고객 자산을 위탁받아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 고객들이 누구죠? 자, 연기금이라는 게 결국 국민연금도 있고요. 우체국 연금도 있고 공무원 연금도 있고 다 중요한 자산들이에요. 이거를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포트의 개념으로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바로 연기금이에요. 그리고 연기금 자체적으로도 운영자금이 가장 큽니다. 이 기관들 중에서 소위 말해 빵이 제일 큰 게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이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들과 비슷한 습성을 가진 게 투신이에요. 그래서 보통 투신과 연기금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아쉽게도 원익홀딩스는 좀 같은 맥락은 아닌 것 같은데 조만간 연기금도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기금과 투신을 추정하면은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꿀팁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예언을 하나 하자면요. 이제 앞으로 이 연기금과 뭐 금융투자, 투신에서 매수가 들어온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주가가 높은 확률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 견뎌내고 이제는 본전이 왔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심리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차트가 심리가 반영이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잖아요. 어떤 일정이 있고 수급 현황을 모두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강조드립니다. 원익홀딩스 앞으로 더 가니까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은 매도 금지하자. 다시 한번 제가 외칠게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정이 있습니다. 자, CES 26. 이거 제가 정확하게 일정 잡아드렸어요. 내년 1월 6일에서 6일에서 9일이죠. 요 기간 동안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요 기간 앞전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우리 유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공개되는 게 워낙 많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두산, 로보틱스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기술력을 보여주는 행사가 될 거예요. 자, 이것도 단독 기사가 나왔죠. 오늘 나온 기사고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족보행 로봇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족보행 로봇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는데 아마 최근 버전을 공개할 예정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도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세계적인 로봇 산업의 성장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근데 사실상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가 대주주이면서도 미국 기업이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아까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투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고요. 이 호재가 어떻게 되죠? 로봇 섹터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원익홀딩스 당연히 로봇 섹터로서 동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로봇 섹터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흐름을 보셔도요. 결국 이 CES 일정을 앞두고 결국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우리 신고가까진 버텨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자,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고요. 자, 연기금이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투자자가 되지 말자. 자, 일정 있는 거 이미 다 확인이 되셨고, 자, 이것도 있잖아요. 자, 미국의 행정명령이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년이에요. 사실 일정이라고 제가 언급은 드렸지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더 많이 생긴 거죠. 일정이 없다 보니까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앞으로 로봇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최악의 경우 만약에 원익홀딩스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거 99%의 확률로 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유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진행했던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혜택이 있었던 거. 조선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전 쪽. 이 두 개의 섹터는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오션이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당선이 되고 나서 하나오션의 주가가 몇 배 올랐죠? 저점이 대략 한 3만원 부근이었고, 고점이 15만원이니까요. 5배 올랐어요. 자, 미국은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세계 1위 조선업체는 중국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죠. 그래서 2위인 우리나라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 아시죠? 중국이 앞에 대만이 있잖아요. 어쨌든 대만을 지금 침공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요 앞에서 훈련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 견제하려면은 군함이 많아야 되잖아요. 군함.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군함이 더 많습니다. 미국이 군함이 오히려 없어요. 그럼 군함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하나오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이것도 AI 때문에 오른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죠. 근데 미국은 또 원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 또 우리나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기대감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2만 원이 되는 시점에서 10만 원 근처까지 얘도 한 거의 5배 갔어요. 자, 그렇다면 로봇주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명령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99%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1%는 좀 여지를 남겨놨는데 사실 이 정도면 그냥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로봇주의 전망 너무나도 발달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이것도 있죠. 노랑봉투법이 원래는 8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제가 일정이 있다라고 좀 강조드렸던 게 내년 3월에 시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또 안 남았죠. 자, 12월 한 달을 빼더라도 대략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자, 요것도 일정 다가오면서 자, 8월 달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겠죠. 다만 앞전에 이미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앞전에 그만큼은 재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일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요걸로 또 로봇주가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로봇만 다루는 회사가 아니죠. 지주회사라는 특성상 당연히 원익 로보틱스도 있지만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IPS가 있죠. 원익 IPS. 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27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자, 요거는 외신 기사거든요. 자, 트리플 슈퍼 사이클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 내년에 디램과 낸드, HBM 수요 동시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익 IPS가 무슨 회사죠? 장비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 디램과 랜드, HBM 모두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원익 IPS의 매출이 자, 27년까지 개선된다라는 게 괜히 기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원익 IPS 역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면 당연히 지주사인 홀딩스 역시도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고 있고요. 결국 원익 IPS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이 가질 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소부장 업체, 그 중에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우리 원익 IPS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원익 로보틱스, 제가 이것도 자주 보여드렸어요. 사실 원익 로보틱스의 홈페이지거든요. 이 고객사에 대한 내용을 리스트화 시켰죠. 자, 첫 번째 라인이 우리가 모두 아는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은 메타죠.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급등을 했는데 홈페이지 가보니 구글도 있고요,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엔비디아, 삼성, 텐센트, 도요타 모르는 기업 없으시잖아요. 사실 세력들이 이제 주포라고 표현할게요. 주포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과 협업한다는 기사 하나만 내보내도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여전히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원익 IPS도 있고요. 자,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CES 단기적인 일정이죠. 요걸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자, 협력사들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고 있다는 요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자, 매도 금지하자.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분들도요, 우리 CES 일정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일정 매매하시는 거에 있어서 기준점이 제가 1월 6일에서 9일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1월 초까지 혹은 12월 말까지 지켜보셔라. 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하나 가져왔죠.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예, 종목이죠. 예. 감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수익률 일단 500%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진행했던 종목들이에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가 무상증자가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테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테마가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요. 자,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과거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 자, 원래는 이제 노터스였어요, 사명이. 근데 HLB 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사명은 바뀐 거고,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움직였죠?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갑니다. 6일 동안 6번의 상한가를 갔어요. 단기적으로 무려 1300%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 상황 자체가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테마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상증자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이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다는 건 자산이 많다. 그 다음에 돈을 잘 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주저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기업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 이러면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대표적인 기업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2.0%가 좀 안 돼요. 뭐 사실 우리나라 국내 2위 기업치고는 높은 건 아닙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로봇주로 변모하고 있는 현대차를 보시면요, 얘의 유보율은 대략 한 7,000% 정도 돼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하이닉스보다도 한 3배 이상은 높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유보율이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예,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가 7,000% 좀 넘었잖아요. 대략 현대차의 13배 이상이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프로만 되더라도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75,000%잖아요. 자, 이러면 정말 마음 먹고 진행을 한다라면 20대1도 가능하고 30대1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2000% 갈 수 있습니다. 상승률이 20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늘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아직 테마가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증자 진행을 한다라면 5대1 정도 예상이 되고 요거 진행되면 500%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런 근거 없이 500%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었죠.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진행한 애들 보시면요. 자, 얘는 이탈권 RF 제약이란 종목이에요. 무상증자 얘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2대1 진행하고 들어갔어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최근에 무증하고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거든요. 얼마 갔죠? 300% 갔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 아까 테마 대장이었던 종목 얘는 무상증자를 한 8대1 했어요. 8대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충분히 이렇게도 갈 수 있다. 다만 아직 테마가 완벽하게 진행된 건 아니니 우리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5대1의 무상증자가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50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베팅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원익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 진입해 보시죠. 자,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원익홀딩스 앞으로 일정이 있잖아요. 3가지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일정도 있고 중장기적인 일정도 있고 아직 잡히지도 않은 일정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들고 가세요.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한 일정은 추후 계속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요 정도면은 우리 소액은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이라 하면 대략 한 500만원 정도만 매수를 진행하셔도 얼마가 되죠? 예, 3천만원이 가능하다. 자, 이 정도면 우리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갑니다. 단기간에 1300%. 자, 6일 동안 상한가 몇 번 갔죠? 6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아, 공시 진입,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갑니다. 상한가를 가요.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애초에 불가능해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진입하죠? 자, 점상으로 가다가요. 자, 이런 구간에서 더 가네 라고 판단하시고 구경만 하시다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죠. 그리고 버티다가 우리는 음봉을 두드려 맞는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이러지 말자. 자, 우리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죠?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야죠. 자, 공시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해서 우리 시원하게 요거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연말 연초에 요거 한번 챙겨서요. 또 다른 종목 매수할 수 있게 시드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자,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도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시죠? 절대로 이상한 링크, 스팸이 가는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시고요.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2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이 12월 8일이에요. 자,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아마 늦은 저녁이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상관없습니다. 뭐 새벽이 돼도 좋고요. 아침도 상관없어요. 보내주세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돌아오는 장이 언제죠? 자, 12월 9일 정규장이 화요일이에요.
요때 우리 한번 꼭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무상증자가 활발해요.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은 세력들이 이거를 충분히 테마로서 변질시켜서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소액만이라도 매수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원래는 제가 라운드 피겨인 3만원쯤에는 매도를 해보자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사실 드렸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일단은 이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 25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등이 원익홀딩스입니다. 정말 마음 먹고 올린 종목이고요. 자, 저가가 대략 한 2,000원 부근이었어요. 근데 얼마죠? 34,000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2,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6배는 갔죠. 1,100억가 아니라 16배 갔습니다. 자, 올해 정말 1등 종목인데 그만큼 많이 올랐다 보니까 결국 세력들도 엑시트하기 위해선 쌍봉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강조드렸고, 자, 우리 라운드 피겨인 3만원에 왔다라면 비중은 일부 덜어내자 라고 사실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판이 바뀌었다.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9%라고 말씀드렸다가 100%로 변경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행정명령 나온다. 아직 일정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년 산업지원 행정명령 검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를 보여드렸죠? 조선도 보여드렸고 원자력도 보여드렸어요. 자, 조선과 원자력 지금 대기업 기준, 대장주 기준으로 5배 간 거 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 로봇주의 대장주 어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아마 CES에 참가를 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신고가 갱신해 줄 거고요. 최근에 흐름 자체도 수급이 연기금이 꽤 들어오고 있어요. 자, 얘는 투신도 같이 들어오고 있죠. 아까 제가 투신과 연기금이 겹치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이 둘을 추종을 한다면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딱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에요. 거기에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자, 개인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수급주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실제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정이 있다라고 강조드리죠. 일정이 내년 1월 며칠이라 그랬죠? 자, 1월 6일에서 9일이에요. 자,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을 잠깐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때까지 보유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12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줄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적정한 수익을 냈다라면은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단기 스윙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게 이 CES 당일날에 뭔가가 발표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발표하는 거 맞아요. 자, 6일에서 9일 동안 해당 기업이 무언가를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왜? 주식의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죠. 재료 소멸이 존재를 합니다. 재료 소멸. 그래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일정이 도래할 때까지 버티세요. 왜? 더 갈까봐. 근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세요? 이때까지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된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욕심을 부리면요, 필연적으로 요런 구간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말자. 제가 이 CES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업데이트 된다라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려면 해주실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